안녕하세요. 마인드보이스입니다. 삶의 무기가 되는 멘탈, 심리의 열쇠, 해방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존감.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은 자존감에서 나온다. 자존감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식하든 안 하든 누구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 자존감이다. 우리의 삶은 다양한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자신, 가족, 친구, 직장 등 내적 혹은 외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고통스럽더라도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하는 경험이 자존감이 된다. 이는 곧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으로 바뀐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균형 잡힌 시야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노력에는 늘 대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실패에서도 배우며 성장한다. 자존감은 삶의 균형이자 원동력이다. 삶을 살아가며 강할 땐 약하고 약할 땐 강해지는 균형을 지켜야 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릴 때 흥분하지 않고 겸손해진다. 타인이 눈앞에 기회를 볼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한다. 큰 성공을 하면 행복을 나누지만 발전과 도전은 포기하지 않는다. 성공, 그 이후를 생각한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일해일비한다. 얻은 것에 흥분하고 절제하지 않는다. 잃은 것은 놓아주지 못한다. 자존감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성장의 원동력이다. 개인적인 선택과 의식의 활용은 자존감을 키우거나 혹은 외면하게 만든다. 자존감은 자기 존중과 효능감 두 가지 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존중은 자신은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가치가 있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 단지 먹고 마시고 자는 1차원적인 욕구가 아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삶의 의미와 내게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은 어떤 위기와 고난이 닥쳐오든 경험하고 배우고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 성장한다. 당신은 행복하게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고유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사람임을 알고 존중하는 것이다.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밝은 마음, 생각, 태도로 고통 뒤에는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기 존중은 오직 한 번뿐인 삶에 행복이라는 꽃을 피우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것을 알면서 행동하는 소시오패스, 자신의 쾌락과 이익만을 위해서 정신을 활용하지 않고 본능에 따라 동물처럼 사는 나르시시스트들, 이들 앞에서 변화를 기대하고 헌신하는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이들의 약한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약해지고 변화를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과 후회는 진정성이 없다.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흘리는 거짓 눈물이다. 나를 보살피지 못하게 하고 피해만 준다. 착취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행복은 저 멀리 사라진다. 나를 위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라. 사회에서 어떠한 도덕적인 타락이 행해져도 내면의 도덕성을 존중하고 행동하라. 나의 외면과 내면을 수용하고 사랑하라.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가치를 느끼는 일을 하라.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생산성 있는 삶을 살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라. 자기 주장을 하라. 생각과 느낌,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라.
정신력 관리와 자신감은 외부에 보이는 요소다. 타인이 보기에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있다.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사랑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나는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당신은 어떤 고난과 실패에도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 효능감의 핵심은 문제 파악, 이해, 그리고 배움, 성장이다. 삶의 도전과 시련을 직면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정신에 집중하고 문제를 파악하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인정한다. 그렇게 시련과 도전의 의미를 파악하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실패하기 전에 과거를 복귀하며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집중한다. 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한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인간관계, 사업, 삶의 안정 등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마주보고 장점, 단점,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잘 뽑아낸다. 이들은 높은 메타인지로 고난과 시련을 통해 어떤 것을 배울지 파악하고 실행한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배움에 집중한다. 단지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성공을 위해 계속 도전한다. 뒤돌아보면 시련은 목표를 언제 달성했을지 모를 정도로 성장과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 있다.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에도 정신에 집중한다면 분명 배우고 고칠 점들이 보인다. 놓치고 있던 부분을 파악하고 해결하다 보면 자신에 대한 작은 신뢰들이 쌓인다. 일상의 사소한 도전이 모여 큰 고난과 시련에 대처할 능력을 키워준다. 통제 가능한 일은 우리의 정신을 활용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며 양심과 도덕성을 따라 이를 바로잡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 우리는 내면과 연결된 느낌을 받는다. 나의 의식이 두 발이 현실 세계를 딛고 서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생존자를 넘어 주도자가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회복 탄력성. 인간은 모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에 힘이 있다. 회복 탄력성이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잘 대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다. 인생 속의 시련은 좌절,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과 같이 찾아온다.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과 시련의 늪에 깊이 빠져들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단단한 멘탈을 만든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강한 정신과 잠재력을 믿어야 한다. 강한 정신력의 대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생을 개척한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정신과 합리적인 이성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미 벌어진 상황은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여기에 부정적인 자기 판단이 들어간 순간 고통은 시작된다.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해석을 분리해야 한다. 절대 바뀌지 않는 이미 벌어진 사실에 희생되지 않는 것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누구나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도 성장할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관점을 달리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울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나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시련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런 역경 속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꿈틀대고 있다.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누구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해방자, 오직 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는 감옥에서 살고 있다. 어쩌면, 누군가, 언젠가 라는 말로 상상의 구원자를 만들어낸다. 감옥에서의 상상과 불평, 불만은 자유다. 그러나 대가는 지나가 버린 시간이다. 탈출 열쇠는 두 가지를 알면 손에 쥐어진다. 첫째,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것이고, 둘째, 내가 원하는 삶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삶을 창조할 힘이 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며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 나간다. 수동적인 삶을 살며 인생을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삶을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규정 짓지 마라. 우리가 믿는 대로 삶은 변하기 시작한다. 애벌레는 나비로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느 환경에서건 자신이 나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변화를 위해 고치 속에서 웅크리고 인내합니다. 환경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속박을 무시하세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위한 시간을 인내하였습니다. 변화에 대한 시간을 자기 몸에 새겨 넣어라. 인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할 수 있다. 오직 당신만의 삶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환경이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행동해야 한다. 누구도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는다. 내 인생을 바로잡을 사람은 오직 나 자신이다. 누구도 나 대신 삶을 살아줄 수는 없다. 나는 자유롭다. 고난 속에 삶의 의미가 숨어 있다. 소크라테스는 개인의 내면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과 덕을 따르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은 경험이 되고, 경험은 관점이 된다. 관점은 자극에 대해 의미 있는 반응을 만든다. 삶의 의미는 이런 과정에서 형성된다. 고난에서도 개인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어둠 속 밝게 빛나는 나만의 별을 찾아라. 빠르게 변하는 세상은 위험한 곳이 아니라 가능성이 가득한 곳이다. 그곳을 탐험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오직 자신의 몫이 되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통을 참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세상을 탐구하기 전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는, 삶의 의미는,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에 휩쓸리고 불안에 휩쓸린다. 내가 나를 알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성장한다. 비난과 비판을 구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착한 아이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저 웃으며 자신을 희생할 뿐이다. 높은 자존감을 갖는다는 것은 비판받기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적인 비판은 당신을 더욱 발전시키기도 한다. 타인이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들에 목을 매면 공허하고 안정감이 들지 않는다.
내면이 아닌 외면에 쌓은 실체 없는 자존감들은 타인에 더욱 의식하도록 우리를 중독시킨다. 타인의 평가는 분명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나 실존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덜 영향을 받는다.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의 말처럼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주도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노예처럼 종속되고 의존적인 삶을 살아간다. 실패를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무능력하다고 생각한다. 삶은 나의 선택이 만든다. 이를 위한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생산적인 일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경험을 쌓아라. 나아가 실패를 통해 인생의 경험을 쌓고 보완해야 한다. 목표를 확립하고 실천하라. 아인슈타인은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목표는 삶의 이정표와 같다.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경험을 통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타인의 말과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며 인생을 더 만족스럽게 가꿀 수 있다.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가장 먼저 존중한다. 순수했던 어린 시절, 우리는 모두 자신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커가면서 사회가 재단하고 요구한 틀에 맞춰 스스로를 눌러왔다. 자신의 권리를 잘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보면 그들이 과한 자기 주장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작다. 왜냐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스스로에 대한 배려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습관이다. 연습을 통해 통제하고 조절이 가능하다. 신경과학 분야의 권위자인 리사 펠드만 버렉 교수는 감정은 주변 정보를 받아들이는 뇌의 해석이라고 했다. 수십 년간 뇌를 스캔하고 이미지를 연구해 감정이 그저 떠오르는 것이 아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생성 이론이라고 한다. 환경, 경험, 문화에 따라 감정이 만들어진다. 즉, 해석은 일종의 예측이고 짐작이다. 특정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해서 경험한다면 부정적인 해석을 반박하고 비틀거나 다른 긍정적인 경험을 쌓으면 된다.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환경을 바꾸는 것도 좋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깨진 유리창과 낙서가 방치되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의 증가와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환경을 피하거나 바꾸어 보자. 집이 어지러져 있다면 집을 정리하고 치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다.